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보면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건설 재벌들의 담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회의가 금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프라자 호텔과 삼계탕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때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에 대한 대형사들의 나눠먹기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4대강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결과다. 낙찰된 기업과 탈락한 2위 기업 간의 입찰 금액 차이가 근소하다. 심지어 0.01%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하기로 이미 낙점된 사람이 상대에게 뭐 한 2, 3천 원만 낮은 가격으로 써달라.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가격을 담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1,000억, 뭐 500억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선정된 기업들의 낙찰률도 예사롭지 않다.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3.4%였다. 이게 제대로 담합이 없이 경쟁을 했더라면은 일반적인 저가 경쟁 입찰의 경우에 60% 내지 65%로 낙찰이 되거든요. 이 예전가에. 그런데 이번에 93.4% 아닙니까? 거의 3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턴키 4대강 턴키 1차 사업이 4조 2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30%면은 3, 42, 1조 3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여태까지 최근에 3년 동안 턴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9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담합이라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없다고 보고요. 이 귀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슨 담합이 없이 이렇게 해내나. 1순위와 2순위의 그 입찰 금액 차이가 적은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조사를 거쳐서 사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낙동강 8개 공구의 사업권은 동지상고 출신의 건설사에 돌아갔다. 대통령과 형 이상득 의원의 모교다. 낙동강은 경상남북도를 흐르고 있고 경상도에는 47개나 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포항시여야 되고 또 경상도에는 37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왜 유독 동지상고 출신 기업들이 이렇게 휩쓸어야 되는가, 낙동강 사업을. 정부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 일주일을 앞둔 지난 목요일에서야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지금 4대강 사업과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거의 처음으로 본격 검증하고 있다. 보호 같은 거, 보호는 대부분 다 삭감해야 옳습니다. 100길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깊이 준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입방미터를 준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대폭 삭감을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가 보건설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보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빠져 있다. 16개 보 가운데 15개를 수자원공사가 투자해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애초 4대강 사업 참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법무공단 등 대부분의 법률 검토가 부정적이었지만 국토해양부의 결정으로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저희는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니, 법무법인 가정법을 쓰는 거는 의미가 없고 몇 사람 법률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자, 이런 걸 위해서 정무 법무공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단이. 이 의견 무시하거나 또 듣지 않고 그냥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이 법을 수공법이나 이 관련 법을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국토해양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법률적인 판단만 하지 이 정부 법무공단이나 법무법인 이런 의견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구태여 들을 필요가 우리 판단에서 옳다고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4대강 사업의 위법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과거의 우리나라 판례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재정법, 하천법 같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아예 안 하거나 또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죠. 그 점에서 저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을 두고 사상 최대의 토목공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만큼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화 준설을 통해서 물 부족과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수질이 개선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인데 사업을 서두르면서 여러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90%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전례가 없는 졸속이라는 비판에다 여러 가지 위법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재정에 4대강 예산보다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2008년 12월에 단행했던 감세 조치의 영향입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이 조치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잘 못한 일로는 부자 감세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종부세 인하, 법인세, 소득세, 각종 부동산세, 이 감면 등에 대해서 이제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의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더하게 되면 소위 수요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진작한다. 이제 그런 논리긴 합니다. 이제 그런 논리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세계와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외국 기업과 비슷한 기준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대 속에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했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했다.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등의 감세 법안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총 90조 원의 세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세금 경감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자 그리고 고액 재산가, 대기업에게 기속이 됩니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30% 이상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아주 재산이 많은 고액 재산가만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으면 그 혜택은 부자, 고액 재산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주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얻으려던 효과는 소비 진작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였다. 감세 법안 통과 1년 후 그 기대는 이루어졌는가? 정부가 감세를 한다고 할 때 재벌 측에서는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자꾸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감세가 투자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2000년대에는. 예. 투자의 경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더 부진했을 가능성을 또 부인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세율 감소에 의한 감세 정책에 의해서 그 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좀 시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아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